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대구시가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과 함께 지역 골목 상권의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점포가 20개 이상 밀집한 골목의 소상공인들을 조직화해서 골목 상권을 살리는 기반을 조성했고요. 올해는 안정화 사업의 일환으로 골목 상권 활력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서 최종 5곳을 선정했는데요. 북구 동천역 상가, 함지공원 먹골촌, 고성동 벚꽃 테마거리와 수성구 드란길 먹거리타운, 동구 신평화 골목이 선정됐습니다. 이들 골목에는 최대 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환경 개선과 함께 공동체 역량 강화 교육 등의 경영혁신 방안을 지원할 계획인데요. 골목이 살아야 그 도시가 산다고들 말합니다. 특히 대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소상공인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가 많고 특색 있는 골목도 다수 분포해 있어서 골목 상권의 중요성이 그 어느 지역보다 높은 곳인데요. 모쪼록 대구시의 골목 상권 활성화 사업이 시들해진 골목 상권의 활기를 불어넣어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5월 6일 금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김현지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면 다부터널 부근 계속 답답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우리 지역 안쪽으로는 양방향 소통 원활합니다. 서울 방향 대림육교에서 동대구 122km 지점까지 흐름 괜찮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도 칠곡 휴게소에서 북대구 134km 구간까지 무리 없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 대구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명덕로 대봉교에서 건들바위 내거리 방면 건들바위역 10m 못 간 지점 1, 2차로에서 승용차 3중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현재 사고 현장 뒤로 차량들 속도 떨어져서 이동 중이고요. 계명 내거리에서 명덕 내거리 방향은 신호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 있습니다. 신천대로 상동교 방향은 매천대교 지하차도 500m 못 간 지점부터 정체 심하고요. 달구벌대로 대구은행 본점에서 봉산 6거리 구간은 차간거리 바짝 당겨 이동 중입니다. 중앙대로 대구역 내거리에서 시청별관 내거리 양방향은 신호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도 낮 동안에는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강한 햇살이 기온을 끌어올려서 일부 지역에는 낮 최고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높겠는데요. 외출하신다면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주말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예년 기온을 웃돌며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17도, 습도는 69%입니다. 지금까지 김현지였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1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금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33분입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첫 소식 듣겠습니다. 네, 지방선거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서 이 지방선거 공천 상황 소식을 준비해 왔는데요. 네. 이 법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주수 의성군수를 이 국민의힘 경선에 포함한 결정이 이 당원 당규와 맞지 않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칠곡군수, 청송군수 선거 등 이 국민의힘 공천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구지방법원이 이 국민의힘 의성군수 4인 경선을 결정한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이 최유철 의성군수 예비후보의 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 국민의힘 당원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지방선거 공직 후보자 규정에 위배된다 이렇게 밝혔고요. 민주적인 후보자 추천 과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이런 결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이 김주수 의성군수는 2017년 9월 직원을 통해 건설업자에게 공사수주 등을 대가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2월 불구속 기소돼서 지금 재판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의성군수 공천을 재공모하기로 했고요. 네. 이 김주수 의성군수는 어제 무소속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경북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다시 하는 곳, 네. 경선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하는 곳이 어디죠? 네,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공천이 다 끝났는데요. 끝났죠. 23개의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17곳만 마쳤고 지금 칠곡군수, 청송군수 경선은 문제가 있어서 7일과 8일
다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포항시장과 영주시장, 영덕군수는 또 현역 단체장을 논란 끝에 포함시켜서 오늘과 내일 이 경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그럼 다 포함해서 이제 5곳이네요. 네, 의성군수까지 하면 6곳이. 6곳이. 네, 그러면 7일, 8일까지는 마무리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12일 날 후보자 등록이니까요. 지금도 네. 사실 촉박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소식 하나 더 드릴까요? 네, 어제는 100번째 맞는 어린이날이었는데요. 의사를 꿈꾸던 12살 소년이 장기 기증을 통해서 5명에게 새 생명을 선사하고 하늘의 별이 됐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네. 만 12살인 김상현 어린이는 지난달 6일 뇌출혈로 극심한 두통과 함께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상현군의 부모는 의료진으로부터 가망이 없다는 말을 들은 이후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고 끝내 회복하지 못했는데요. 결국 상현이는 자신의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고 지난달 23일 눈을 감았습니다. 상현이는 2명의 또래 아이와 성인 3명에게 심장 그리고 신장, 간장, 폐장 등을 기증을 하고 세상을 떠났는데요. 상현이 부모는 착한 아이였으니 좋은 일을 하면서 보내주자는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상현이처럼 최근 5년 동안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모두 53명입니다. 네. 이들의 장기를 받은 199명이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기증자와 수혜자 간의 교류가 엄격히 금지가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관련법이 개정이 되면서 올해 12월부터는 기증을 받은 이도 기증자 유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하는데요. 서로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마음이 아프네요. 예. 소식을 하나 더 듣고 이슈 토크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국민의힘의 공천 논란 전해드렸는데 이번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의 이 공천 논란입니다. 네. 주로 기초의원 중심으로 이런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애초에 공천 결과를 발표하고 다시 당규를 위반했다면서 일부 후보들이 재심을 신청했고 이 중앙당 비대위가 이를 인용하면서 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 대구의 기초의원 선거구 한 5곳 정도에서 이 공천 결과가 이 번복이 됐습니다. 예. 이유는 청년과 여성을 우선 공천한다는 이 당규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공직선거법상으로 보면 이 국회의원 선거구당 기초의원은 무조건 1명 이상 여성을 공천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여성뿐만 아니라 청년도 1명 이상 공천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를 지키지도 않았고 애초에 공지도 하지 않으면서 많은 혼란이 좀 야기되고 있는데요. 네. 이 때문에 공천에서 배제됐던 후보자들은 아니 애초에 공천 받았다가 이제 경선 기회조차 얻지 못한 것은 이거 대구시당 이 공천관리위원회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하게 되는 건가요? 다시 하게 될지 안 될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정당의 공천 과정들이 이렇게 좀 논란이 많이 불거지는 것은 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양당 모두 앞으로 좀 반성해야 될 모습으로 보입니다. 예, 유권자 입장에선 참 피로감이 높아지는 일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슈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대구 경북의 인구가 해마다 줄고 있는데요. 500만 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지방 소멸 위기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부의 적극적인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예. 지난해 대구 인구가 240만 명 선이 무너졌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인구 감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네, 행정안전부의 4월 통계 기준을 보면 대구는 237만 8천여 명입니다. 이 경북은 261만 7천여 명이고 이걸 둘을 모두 더하면 499만 6천여 명으로 500만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대구의 인구 감소세가 심각한 수준인데 지난 1월 이 국내 인구 이동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 대구에서만 2만 4천여 명이 순유출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서울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규모였는데 이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 결과를 보면
이 대구와 부산 등 일부 광역시는 20년 후에 10% 이상 인구 감소를 겪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인구 감소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자연 소멸, 하나는 유출입니다. 이 자연 소멸은 데드크로스라고 하는 지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데드크로스요? 네, 이 태어나는 사람보다 사망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말합니다. 이 다른 도시의 인구 유출과 상관없이 순수하게 감소하는 상황이 이제는 어느 지역이나 도래했다는 의미인데 네. 이 경상북도를 보면 이 지방 지역 중에서 경북 내 시군 12곳에 이 데드크로스를 2000년 이전에 이미 경험한 상황이라서 이 순수하게 인구가 줄고 있고 여기에다가 유출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인구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유출 빠져나가는 인구가 청년층입니다, 주로. 그래서 더 문제가 심각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천 기자께서 얘기하신 대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구시의 인구가 약 2만 4천 명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 20살부터 29세까지 청년이 약 9천 명이 빠져나갔습니다. 경상북도의 경우에도 청년 인구가 7,800여 명이 다른 시도로 유출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이들은 대부분 수도권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 인구는 감소하고 또 반대로 노인 인구는 증가하면서 결국 지방 소멸의 문제로 직접 연결된다. 이런 점에서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 이렇게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 지자체들마다 참 파격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게 효과가 크게 없나 봅니다. 맞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자치단체들이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 출산 장려 지원책 여러 가지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경북 중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5개의 도시, 구미, 경산, 포항, 칠곡, 경주 이 5곳 중에서 구미와 경산, 포항 3곳은 합계 출산율이 하위 5개 도시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출산율이 이미 낮지만 인구 밀도는 높다. 예. 이야기는 다른 지역에서 넘어오는 빠져오는 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구 감소가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 이 사회초년생과 뭐 신혼부부들에게 뭐 행복주택을 보급하거나 또 체험주택을 공급하는 등 여러 가지 시책까지 추진하고 있지만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은 막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특히 인구 감소는 일자리 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2020년 매출액 기준으로 전국 100대 기업에 대구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전국 한 곳도요? 네, 한 곳도 없고요. 이 전국 1,000대 기업에도 대구 기업이 17개로 이 전체 1.7%에 불과합니다. 이 매출액 기준으로는 전체 0.5%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 기업 유치와 일자리 확대가 인구 감소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법일 텐데 얼마 전 포스코도 그래서 논란이 됐듯이 기업들이 자꾸 수도권을 향해서 가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있다면 굳이 청년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포스코 사례에서 볼 수 있었듯이 지방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옮기려는 움직임이 계속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자료를 분석을 한 결과가 있는데요. 대기업 71곳 중에서 52곳이 본사는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또 매출액 기준으로 전국 1000대 기업 중에서 743개 기업이 수도권에 있었고요. 이들의 매출액은 86.9%나 차지를 했습니다. 거의 90%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기업의 수도권 이전을 막고 또 수도권의 일자리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역할이 크고 거는 기대가 큽니다. 네, 때문에 인수위가 기회발전 특구라고 해서 지역에서 이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자체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기업 이전을 유도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인데 기업들을 얼마나 움직일 수 있을지 올해 내년이 좀 주목됩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추진할 정책과제도 발표했는데 이 대구는 5+1 미래 신산업 육성, 경북은 가속기 기반 신산업과 미래차 산업 육성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 지역 특화 산업들이
발전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이 투자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지자체에서는 또 어떤 부분에 보다 집중하면 좋을까요? 네, 권영진 시장이 8년 전에 대구에 대기업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유치하는 데는 실패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 대학과 지역 사회 간의 긴밀한 연대 그리고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와 대학이 힘을 모아서 인재를 양성하고 또 취업과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 교육부 공모 사업인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에 대구 경북 지역 혁신 플랫폼이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대구 경북은 앞으로 5년간 국비 2,320억 원 그리고 지방비 996억 원 등 총 사업비 3,316억 원을 투입을 해서 지역의 핵심 산업인 디지털 융합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는데요. 네. 이 사업에는 경상북도 그리고 대구시를 포함해서 모두 23개 대학 14개 혁신 기관 그리고 200개 기업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대도시가 아닌 경북은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하겠죠. 네, 경상북도는 뭐 300만 경북도민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250만 명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일자리와 주거 여기에다가 교육이나 의료, 문화 등도 사실 경북은 대구보다도 열악한 그렇죠.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전략적으로 좀 운영해야 한다. 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뭔가요? 네, 지난 2월에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10년간 매년 행안부가 1조 원씩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107곳이고 경북에서는 18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올해 이 지방소멸 대응기금 도입이 첫 해가 되는데 네. 지자체가 5월까지 이 사업 투자 계획을 제출하면 이에 따라 배분 금액이 결정되는데 좀 이 다른 지역과 다른 적극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그 1년에 1조 원으로 100여 곳의 소멸을 막을 수가 있을까요? 네, 1조 원 굉장히 큰 돈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앞서 청 기자께서 얘기했듯이 지자체가 전부 100곳이 넘거든요. 예.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좀 회의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지원금을 좀 파격적으로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지방소멸 대응 기금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균형 발전 정책 전반에 대해서 지방의 재정 확대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에 집중된 행정적, 재정적 권한을 지자체로 이임을 해야 되고요. 또 지방 재정을 강화하는 조세 정책을 먼저 마련을 해야 예. 지자체가 기업을 유치하고 또 인구도 끌어오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계속해서 몸집이 줄어들고 있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좀 인접시도끼리 통합해서 인구와 경제를 규모를 늘리는 또 광역화 사업도 추진되고 있는데 얼마 전 국내 첫 사례로 부울경이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마쳤잖아요. 네. 대구와 경북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행정통합을 추진한 것은 대구와 경북이 먼저였는데 특별지자체는 이 부산, 울산, 경남보다 좀 한 발 늦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4월 26일에 행안부에 협약서를 제출했고 이 조만간 시도 규약 제정 마련을 위한 협의에 들어갈 전망인데 규약 제정을 하고 나면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고 행안부 장관이 승인하고 이제 설치의 절차를 거치는데 지금 지방선거를 또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새롭게 좀 바뀌는 대구시장 경북도지사가 어떻게 협력할지도 앞으로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행정통합을 추진하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한 쪽도 있었지만 우려를 한 쪽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특히 작은 지역은 우려가 컸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점 전략을 세우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 거점에서 좀 벗어난 지역 주민들에게 이 혜택을 어떻게 돌아가게 만들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 계획이 있어야지 우리 네. 지역민들도 함께 동의하고 참여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인구를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이 정치인들이 선거가 되면 이사를 오잖아요. 그렇죠. 예, 이 정치인들을 대거 좀 대구의 주소지 옮길 수 있도록 이 장려하는 것도 이 하나의 인구를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좋은 제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방 소멸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역균형 발전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뉴스민의 찬영길 기자, 오마이뉴스의 조정훈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8시 50분 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지역의 축제들도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참 큰 변화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다양한 공연과 체험들로 시민들은 활기를 되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대구 동구에서도 지역민들을 위한 축제가 지금 한창이라고 하는데 안세진 리포터가 현장 다녀왔다고요? 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의무였던 마스크 착용도 일부 해제되면서 멈춰있던 지역 축제들도 하나씩 재개되고 있습니다. 대구 동구 아양아트센터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기획된 동촌 금호강 예술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금호강과 동촌 유원지 등 주변 관광지들과 연계해 축제를 즐기는 동시에 주변 볼거리들도 방문할 수 있었고요. 네. 공연뿐만 아니라 물레로 도자기 만들기, 매듭 팔찌 만들기, 민화 그리기 등 정말 다양한 체험 부스가 열리면서 시민들의 발길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여러 체험에 참여해 볼 수 있었는데요. 현장 소리와 함께 아양아트센터 유종필 담당자에게 예술제에 대한 소개도 들어봤습니다. 빨강이랑 노랑이랑 같이 찍어. 이렇게 찍었죠. 자, 같이 치게 해볼게요. 조금 가는 곳으로 하면 되는데, 자. 여기를 손을 요거를 요 안에 요거를 당겨봐. 이쪽으로 당겨. 그렇지. 그 손을 받쳐주고 손을 살라보자. 됐다. 보자. 물레 체험인데 애들 직접 자기가 만들어 보는 거죠. 자기 만들어 보면서 자기가 느끼고 뭐 잘 만들든 못 만들든 간에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전통 매듭 부스인데요. 이제 장명루라는 팔찌를 하고 있습니다. 장명루를 이제 의미를 조기 설명을 하고요. 이렇게 체험하는 걸로 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동촌 금호강 예술제는 동촌 유원지 안에 우리 아양아트센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치의 장점을 활용해서 이 코로나 관계로 해서 이 미루타가 지금 5월달에 시작하게 되었고 우리 동촌 금호강 예술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첫 해인데 우리 장기적으로는 금호강까지 아우를 수 있는 보다 좀 더 공간도 확대하고 어떤 프로그램도 좀 더 다양화해서 앞으로 뭐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 오랜만에 이런 축제에서 들리는 북적북적거리는 소리가 정말 반갑습니다. 예. 이번 축제에 참여한 예술가들도 감회가 참 새로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는 축제가 대부분 열리지 못하거나 열리더라도 찾는 시민들이 적어서 축제 분위기를 마음껏 즐기지 못했는데요. 올해는 예전보다 찾는 시민들도 많아서 확실히 축제 분위기가 난다는 얘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반면 아직까지 완전히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을 회복한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아쉽기도 하지만 앞으로가 기대된다는 얘기도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참여한 예술가들의 얘기도 이어서 들어보시죠.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사람들 거의 없었고 이번에는 이제 지금 코로나 좀 완화되는 바람에 날씨도 좋고 이러니까 더 많은 지금 가족들하고 어린이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중에 하나 파트가 지금 도자 체험인데 그 의외로 이 도자기 체험 자체를 많이 좋아하는 것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이 흙을 애들이 직접 손으로 만지고 느끼고 이러니까 더 많이 좀 이렇게 호응을 하고 재밌어 하고. 좋죠. 지금은 저희들이 활동에도 되게 좋고 지금 많이 나오셔갖고 해주시니까 고맙죠. 그래도 코로나 전보다는 좀 거리를 두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참여하시는 분들이 제재도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고 가시는 분들도 많았었고요. 근데 지금은 조금 많이 열려 있는 상태고 코로나 거리 제한도 조금 풀어졌잖아요. 사람들이 조금 여유롭게 참여를 하시는 것 같아서 많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술이 많이 침체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거리를 제공하는 예술이다 보니까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와서 2년 동안 저희들이 완전 침체된 상황이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많은 기대를 해봅니다. 시민들은 오랜만에 축제에 나와서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반응들은 어떨까요? 네, 시민들도 신나게 이번 예술제를 즐기고 있었는데요. 가족들과 함께 공연도 보고 체험에도 참여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갈 수 있었습니다. 또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온 가족이 거리두기 제약 없이 함께 나오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도자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물레 체험에는 줄을 서서 기다릴 만큼 시민들 반응이 좋았거든요. 네. 이렇게 축제가 다시금 활성화되는 모습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동촌 금호강 예술제를 찾은 시민들의 얘기도 함께 들어보시죠. 어떤 거 만들었어요? 수채화로 부채 만들었어요. 재밌어요.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그림 그리는 거. 오늘 엄마랑 아빠랑 재밌게 보낼 거예요. 일단은 체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네, 다양하게 많으니까는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좀 즐거운, 잘 접하지 않은 것들을 이래 체험함으로써 아이들이 하는 거지만은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만족스럽고 좀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속이 다 시원한 것 같아요. 그냥 이래 갇혀 있는 생활하다가 사람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좀 행복한 것 같아요. 좀 생기가 넘치고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동구청 앞에 플랜카드가 있더라고요. 여기 행사한다고 애들이랑 오면 여러 가지 경험도 할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부채 활동이 애들이 가장 재밌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좋아요. 어디선가 해방이 된 기분이고 되게 갑갑하고 그랬었는데 나오니까 마음도 뻥 뚫리고 봄 날씨에 너무 가족과 함께 나와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이번 동촌 금호강 예술제는 8일까지 동구 아양아트센터에서 열릴 계획입니다. 지역 곳곳에서 다시 시작되는 다양한 지역 축제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세진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23도에서 29도로 30도에 육박하는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토요일에는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비 소식이 있고요. 대구와 경북 내륙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